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2주일 전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당 축하드리고 또 안 되신 당 위로드립니다. 예. 네. 하여튼 두 분 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예, 뭐 제가 열심히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구도상으로 우리가 불리했던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많이 따라간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고생하신 우리 당원 그리고 시도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별명이 생겼어요. 뭐를? 아토라고. 아토. 예, 아톰이 됐어야 되는데 아토까지밖에 못 됐는데요. 아프리카 토인의 줄임말입니다. 까매져가지고. 예, 안 그래도 까만데 더 까매져가지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예, 여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우리 충북도민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3년 전에는 5.5% 졌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4.7% 정도 승리를 해서 대략 한 10% 정도 올라간 거라는 거 볼 수 있죠. 여튼 지지해 주신 충북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금 녹화 시간에 아마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1박 3일간 캐나다까지 갔는데 1박 3일이면 거의 비행기 안에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세가 굉장히 세계 정세 급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평가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2주일 됐는데 어떻게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선거라는 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서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라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우리 국정을 운영해 주셔야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초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메시지로 상당히 중요한데 선서하던 날이죠. 이제 임기 시작된 날 청소 노동자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가고 오찬을 야오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남 방송으로 되게 접경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신다거나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서 한강 홍수 통제소 찾아가면서 실제 지하철 그 빗물 이제 들어가는데 예산 없으면 이런 거 지원 폭박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행보를 보면서 이제 여튼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좀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 지명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지명 이런 것들 보면서 실제 일을 할 사람들을 위주로 개파를 떠나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인사 추천 시스템에서 8만 건 이상 추천이 들어온 이런 것들은 이제 당원 주권 시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주권 시대의 정부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러모로 아직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은 잘 하고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 추천제인가? 그거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비추예요. 이런 선거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이 심각한 것 같고 오늘 뭐 원내대표도 뽑히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 푹 떨어지고 해서 좀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저희가 뭐 절반 50% 가까이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22%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저희가 또 혼날 거는 혼나고 확실하게 또 혼나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임 원내대표께서 선출된 만큼 이제 앞으로 당대표도 빨리 선출을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청주에는 없습니다. 아마 네. 청주, 제천, 동남사하고는 예. 국회의원 3명 있잖아요. 예. 그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저희 이제 제가 여러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당원들 분위기는 우리가 지금 혼날만하다. 우리 당이 충분히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 그 선출된 원내대표님이나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출되신 분들의 그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내란을 일으켰던 주요 이제 당사자라 주요 종사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구속에서 풀려날 상황까지 뭐 가고 있다고 이제 법원 6개월 구속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되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여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그 내란 세력, 계엄 세력과의 사실은 손절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면서 이게 더 스텝이 엉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TK의 친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향후에 더 많은 내부적 갈등 또 한동훈 뭐 이쪽 그 전 대표의 세력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당 수습이 좀 가능할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건 천천히 자세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를 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범했어요. 그런데 거기 부대표도 16명, 뭐 대변인 뭐 해가지고 25명이 됩니다.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원이 160몇 명인데 충북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째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기 댓글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그런 거 있는데 뭐 어떻게 지켜보시는 중이에요? 예, 그 일단 좀 박찬대 원내대표 시기에는 이제 우리 송재봉 의원께서 네. 이제 원내부대표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직 발표된 걸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추천하는 데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 충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러다가 충북 지역의 목소리가 당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내각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모선 이제 국회의원님이 거론이 되고 계시기도 하고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관이나 행정관 이제 임명의 과정들이 있으니 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8월 2일 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분은 정청래 의원님께서 하셨고 아마 박찬대 이제 전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하겠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당직에 대한 인선은 뭐 사무총장부터 뭐 이제 여러 이제 정책위 의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다 보니 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지켜보자. 그 뭐 친명이라고 다들 떠들어대던 청주 국회의원 4명. 실제가 뭐냐? 이게 실제가 별로 없는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 막 들려요. 아니 그거 야당에서 보시긴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저는 이제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제 발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어느 누가 되는 것도 뭐 우선은 중요하겠지만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결국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띄워줘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 청주 4개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분들이 다 초선이고 네 분이 다 민주당 의원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당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김병기 원내대표단이 25명인데 초선이 21명이에요. 네. 비례대표도 쇄신했어요. 근데 지역구에 한 명도 안 넣었다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고민걸 한 끝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공교롭게 빠지고 그러면은 또 자존심에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당내 역할 분담이니까 이제 그 원내 대표단은 이제 1년씩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내년 6월달 이제 내년 7월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가 이제 전반기 2년 이제 갈 텐데. 아마 이제 이광희 이제 의원께서는 도당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네. 예, 그렇게 하기 이제 원내대표단에 들어가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송재봉 의원님은 전반기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현희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이제 저희 청주에서는 계시는 건데 아마 당 보직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당에서? 예, 워낙 이제 이광희 의원님은 정무라인 쪽으로 상당히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민주연구원을 비롯해서 정책통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기 위해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다. 네. 그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뭐 잘해보자 이왕이면 네. 중국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다들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출범을 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예, 사실 이제 저도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님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역이 또 TK 대구 경북 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도로 그 TK 그 이쪽 중심으로 또 당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또 다른 지역들과 우리가 전국 정당이니까 전국 정당의 면모를 좀 세우는데 어떤 몸을 던져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세력과의 단절, 그를 통한 혁신 이런 거를 요구하고 당내에서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예전부터 그 얘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의 이제 주류들,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윤 세력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3대 특검이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이런 어떤 특검들이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그 내부적으로 그 뭐 이제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하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엄 세력들, 내란 세력과의 단절부터 빨리 정리하시고 나머지 뒷수습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자꾸 뭐라고 그냥 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당내에 그게 계엄은 잘못됐다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얼마 전에도 사실 그 제가 그 저희 또래 우리 당원분들하고 이렇게 뭐 티타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막 그 두 분이 나눠갖고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당내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는 거 그게 좀 사전에 어떤 조짐도 없고 갑자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 계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게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부류가 있고 또 그것도 잘못했다고 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새로운 원내대표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생각보다 내부가 복잡하네요.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뭐 야당이 됐으니 야당이 된 걸
생각은 못하죠. 아직 못하죠. 뭐. 청주니까. 예. 거기 집권당 청주시장도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예. 다수당이고 하니까 예, 오히려 여기 그저 저희 여당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당인지 모르겠죠. 네. 아, 여기까지 여당의 훈풍이 오려면 한참 걸리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두 분이 또 당사자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 그래서 경쟁이 막 치열해지고 막 지금 있어요. 근데 뭐 엊그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정말 예상자들 대상으로 뭐 안 좋은 소문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생기고 있어. 많은 건 아니고 하나 여쭤볼게요. 누구죠? 신용환 그 전 교수랑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인터뷰 같이 한 적 있어요? 아, 예, 저기 있었죠. 그 충주에서 충주에서? 경선 이제 이제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충주 유세를 오실 때 현장에서 이제 마이크 이제 오마이 TV 토크한 거? 예. 그러면 신 전 교수가 그 진행자였나 보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말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박안희는 청주시장, 신용환은 도지사.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파트너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짜고 그렇게 인터뷰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직 그런 건 아니죠? 출마 선언도 안 했죠. 아니, 근데 워낙 박안희 의원님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 그런 일이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뭐, 아부양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일단은 이제 이광희 도당위원장께서 당선 이후에 곧바로 지역 순회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도당위원장께서는 이제 경선 중심으로 철저하게 경선 관리하시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민심 청취를 하고 계신데 일단 지금 뭐 도지사 뭐 후보군으로는 이제 그 송기섭 군수님하고 신용환 교수님 두 분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도종환 전 장관님이나 노영민 전 실장님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장섭 전 의원님께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후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빠른 것 같고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가 돼야 일정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도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이 한 연말은 돼야 나옵니다. 예, 그래야죠. 아직은 이제 계속 그냥 활동을 하시고, 그렇군요.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당은 더구나 지금 뭐 당 대표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제 당 대표 선출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당위원장도 이제 바뀔 거고, 당협위원장 분들도 이제 뭐 공석인 데도 있고 자리를 다 잡고 나면 아마 저희도 아마 가을쯤 한 10월경 돼야 좀 후보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뭐 본인 지금 당사자들이 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없거든요. 현직에 있는 분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나 이범석 시장님은 당연히 이제 재선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거론되는 분들,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님이나 그다음 서승우 현 도당위원장님, 뭐 김수민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 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죠? 이번 시장은 이제 오송 참사 때문에 재판이 이제 막 시작돼서 한 번 했고 재판에 김영환 지사는 뭐 하도 여러 가지 일에 얽히고 설켜서 이게 좀 공천 과정이 만만치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현직이신데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그렇겠죠?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범석 시장님 같은 경우에 다음 기일이 이제 8월 달로 잡혔는데 2달 정도 텀으로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절대적인 시간상 이게 1심이 끝날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인정하고 그 형량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하는 법조인도 있더라고요. 또 뭐 다른 피고인들이랑 따로 떼어서 하느냐 같이 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안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예. 재판 중인이 문제가 있다고 할 건지 공청 과정에서 당내에서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디 야당을 보시는 여당 입장은 일단은 이제 김영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내란 뭐 선동 관련해서 이제 고소고발 뭐 건도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피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 참사에 대한 거론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송 참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야당인 현 도지사나 시장께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1심 판결이 언제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좀 마무리 짓고 털어버리고 싶으신 게 이제 심정이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중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속내가 좀 복잡한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뭐 그때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린 또 그런 것도 잘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토커님들 다른 조 토커님들 특히 많이 틀렸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내년 1년밖에 안 되니 그거 뭐 민주당이 싹쓸이 하는 거 아니겠어? 또 어제 MBC 뉴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지사, 시장, 특히 뭐 도의원, 제가 볼 때 시의원들은 비슷비슷할 것 같고 어떤 그 자치단체장 판도는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들을 좀 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행정부 권력하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지방 권력까지 국민들이 주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또 부채 탕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이제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그 대우각성해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저희가 22%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약에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면은 내년에도 저희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쪼개진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쪼개진도 그런 얘기 혹시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자꾸 뭐라고 뭐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내년에 뭐 이준석 그 대표하고 뭐 같이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자기 반성과 어떤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그냥 설마 다 모든 권력이 다 민주당에 넘어가겠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짝 입장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충북에 사실은 이번 대선의 표 차이가 얼마 사실 안 났어요. 전체를 다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계엄 내란 상황에서도 표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제 우려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주변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건은 이제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가 내년 6월 3일이다 보니 이제 평가로 여겨질 테고
지금처럼 좀 효능감 있는 그리고 신속한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어떤 혁신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저희 당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저희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대표도 네.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6월 29일 날 3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범이 네. 오송 오스콧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전국에 이제 혁신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이상 모여서 거기에 주요 테마 내용이 그거예요. 국민주권 시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부터 당내의 어떤 그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서의 방향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치 일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될 텐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실제 다른 것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자 이런 분위기. 아,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게 선거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방선거는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을 진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단 어렵지 않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계속 실패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지방선거 결정되는 거지. 저희가 뭐 열심히 여기서 물론 뭐 우리 박안희 의원님이나 저나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밖에는 그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충북도 보도자료 이렇게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던데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꼭 새 정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이재명 정부라고 말하기 싫은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